한 금융 보고서가 현대 에버다임의 2026년을 두고 역대급 해가 될 거라고 예측하고 있거든요. 오늘 바로 그 예측의 핵심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멀리 이라크와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어떻게 한국에 있는 한 기업, 바로 현대 에버다임의 운명을 통째로 바꿀 수 있을까요? 좀처럼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죠? 그런데 바로 이 흥미로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할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솔직히 이런 금융 보고서들 좀 복잡하잖아요. 숫자도 많고 용어도 어렵고요. 그래서 저희가 할 일은 이 복잡한 분석을 가져다가 여러분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이야기로 재구성해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회사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무대부터 살펴봐야겠죠. 2026년의 거시경제, 그러니까 이 기업이 뛰게 될 운동장이 어떤 환경인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2026년 경제 환경을 보면요, 딱 하나 눈에 띄는 게 있습니다. 바로 환율이죠. 국내 경기는 완만하게 회복되는 수준이고요. 그런데 원달러 환율이 달러당 1,350원 이상 이 높은 수준을 유지할 거라는 전망이 중요합니다.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고요? 현대 에버다임처럼 수출이 사업의 핵심인 기업에게 높은 환율은 뒤에서 강력한 순풍이 불어주는 것과 같거든요. 엄청난 이점인 거죠. 보고서는 2026년 성장의 핵심 동력을 아주 강력한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는데요. 바로 쌍둥이 엔진입니다. 이 두 개의 거대한 엔진이 회사를 앞으로 힘차게 밀고 나간다는 건데 과연 그 두 엔진이 뭔지 한번 보시죠. 자,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한쪽에는 보고서가 확실성의 엔진이라고 부르는 이라크 계약이 있습니다. 이건 이미 도장이 찍힌 확정된 수익원이죠. 그리고 다른 한쪽에는 잠재력의 엔진, 바로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이 있습니다. 이건 아직 보장된 건 아니지만 성공했을 때 파급력이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안정성과 폭발적인 성장 잠재력, 이 완벽한 조합을 갖춘 셈입니다. 1,353억 원, 이 숫자를 잠시만 기억해 주세요.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요. 이게 바로 이라크와 맺은 소방장비 계약 규모거든요. 어느 정도냐면 2024년 회사 전체 매출의 38%가 넘는 액수입니다. 창사 이래 가장 큰 단일 계약인 거죠. 그리고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요, 단순히 계약 규모만 큰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핵심은 무엇을 파느냐는 거죠. 굴절 사다리차 같은 아주 고부가 가치의 특수 장비들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이런 건 마진율이 높아서 회사의 수익성을 극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습니다. 보고서는 2026 하반기에 이 납품이 집중되면서 회사 실적이 정점을 찍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확실성의 엔진은 봤으니까 기어를 바꿔서 잠재력의 엔진, 우크라이나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분석에 따르면 2026년이 아주 중요한 해가 될 거라고 하는데요. 바로 우크라이나의 대규모 재건 사업 2단계가 시작되는 해라는 거죠. 이건 딱 한 가지를 의미합니다. 바로 중장비에 대한 어마어마한 수요가 폭발할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디테일이 있습니다. 현대 에버다임이 이 시장에 맨 땅에 헤딩하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이미 현지에 발을 들여놨습니다. 텔컴플레트라는 현지의 합작법인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 파트너십을 통해서 파괴된 전력망을 복구하는 데 꼭 필요한 특수 드릴 크레인 트러블 이미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건 경쟁사들보다 훨씬 유리한 위치에서 시작한다는 걸 의미하죠. 네, 그럼 이라크와 우크라이나라는 이 두 가지 거대한 기회가 2026년 한 해 동안 구체적으로 어떻게 펼쳐질까요? 보고서가 제시하는 2026년 플레이북, 주요 일정표를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보고서가 그리는 2026년의 모습은 마치 잘 짜인 한 편의 드라마 같아요. 연초에는 북미 시장을 겨냥해서 글로벌 공략의 포문을 열고요. 2분기쯤 되면 실적 발표를 통해 첫 번째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이라크 납품이 정점에 달하면서 기록적인 매출을 올리고 마지막으로 연말에는 인도 같은 새로운 시장을 보면서 2027년을 준비하는 그림이죠. 그리고 이건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 공격적인 해외 박람회 일정을 보세요. 이게 바로 2026년의 월드 투어입니다. 3월에 미국을 시작으로 유럽, 터키를 거쳐서 하반기에는 인도와 중국 같은 잠재력이 큰 시장을 공략합니다. 이건 단순히 제품을 전시하는 수준이 아니라 새로운 영토를 정복하기 위한 대대적인 캠페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엔요, 아무리 좋은 예측이라도 실제 숫자로 증명되기 전까지는 그냥 예측일 뿐입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나오는 실적 보고서가 아주 중요한 거죠. 특히 1분기와 2분기 실적은 이 모든 성장 스토리가 단순한 기대감이 아니라
증명된 성과라는 걸 시장에 보여주는 첫 번째 시험대가 될 겁니다. 말 그대로 진짜인지 아닌지 판가름 나는 순간이죠. 자, 지금까지 스토리, 전략, 그리고 푼 기회들에 대해 이야기했죠? 그럼 이제 숫자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모든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어떻게 실제 목표 주가라는 숫자로 연결되는지 그 계산법을 한번 해독해 보겠습니다. 분석가들은 보통 이런 공식을 사용해서 목표 주가를 계산합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2026년에 예상되는 주당 순이익, 그러니까 EPS에다가 시장이 그 이익에 대해 얼마를 쳐줄 것인가를 나타내는 배수, 즉 멀티플을 곱하는 거죠. 여기서 핵심은 결국 그 쌍둥이 엔진, 이라크와 우크라이나가 저 EPS 숫자를 얼마나 끌어올릴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식을 바탕으로 보고서가 몇 가지 주요 가격대를 제시하는데요. 먼저 2026년의 1차 목표는 10,000원에서 12,800원 사이입니다. 이게 주요 목표고요. 그러면서 만약 모든 시나리오가 완벽하게 맞아떨어지고 성장 스토리가 정말 탄력을 받는다면 장기적으로는 15,500원 혹은 그 이상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방 리스크를 관리해야 할 중요한 지지선으로 5,800원에서 6,900원 사이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분석은 단순히 2026년 한 해의 실적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2026년 재무제표 너머에 있는 더 큰 그림, 그러니까 회사의 장기적인 미래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과연 이 회사가 그리는 큰 비전은 뭘까요? 보고서에서 인용한 이 문구가 모든 걸 요약해 주는 것 같습니다. 목표는 단순한 건설기계 제조업체에서 글로벌 특수 목적 차량 리더로의 전환입니다. 정말 야심찬 목표죠. 그냥 굴착기를 더 많이 파는 회사가 아니라 고부가 가치의 특수 차량 시장에서 세계적인 강자가 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그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 거냐? 바로 산업 전체를 바꾸고 있는 두 가지 거대한 트렌드에 올라타는 겁니다. 첫째, 친환경 규제를 받아들이는 거죠. 저탄소 소재나 에너지 효율 같은 걸 비용이 아니라 특히 유럽이나 북미 시장에서 경쟁 우위로 삼겠다는 겁니다. 둘째, 스마트 기술을 통합하는 겁니다. 미래의 건설 현장을 위한 AI 기반 자율 장비 같은 것들을 개발하는 거죠. 결국 이 모든 분석을 듣고 나면 딱 하나의 큰 질문이 남습니다. 한쪽에는 회사를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거대한 기회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쪽에는 그 기회가 이라크나 우크라이나 같은 지정학적 리스크와 깊게 얽혀 있죠. 과연 2026년은 현대해보다임이 지속적인 성장의 시대로 도약하는 발판이 될까요? 아니면 그저 잠시 반짝였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일시적인 정점이 될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보고서는 바로 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근거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